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가감없이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제가 직접 블로그에, 저희 우리 에듀케이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목은 최신 캐나다 이민 방법과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캐나다 이민은 올해 2월 달에 캐나다 정부의 발표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2월 달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캐나다 정부가 우리 캐나다로 유학 오는 사람의 한 35% 줄일게.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말이죠. 유학생 너무 많으니까 우리 유학생 좀 줄일게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5%나요. 사실 35% 줄인다는 게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이민자를 줄일게 라고 발표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1년에 40만 명 이상, 맥스 50만 명까지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정책은 그대로인데 유학생은 좀 줄일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발표한 이유를 아시면 사실 캐나다 이민의 어떤 핵심을 통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죠. 이민자는 계속 받고 싶은데 이민 후보자의 근간이 되는 유학생들,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석사, 박사 하는 이 유학생들이 이민을 목적으로만 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역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를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35%는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지역별 TO를 주고요. 지역별 TO를 줬다는 건 결국 학교 TO를 준다는 거예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그래서 지역별 TO를 주고 학교별 TO를 줘서 유학생 숫자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국제학생을 받으면 유학생들이 등록금도 내고 거기에서 렌트, 집도 구해서 살고 돈도 쓰고 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캐나다 부동산 가격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좋은 거죠. 앞마당 뒷마당 있고 이제 숨 좀 쉬자 이거죠. 인기가 폭증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와서 집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올라도 너무 오른 거예요. 얼마나 올랐나? 한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올랐던 비율을 생각하면. 한국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되고 있는데 캐나다도 지금 조정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한국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오르고 임대료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덩달아 오르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을 제한했어요. 외국인 사면 가산세를 매기겠다, 아니면 아예 못 사게 하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했다가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부동산이 컨트롤 안 되니까 아예 유학생 총 숫자를 조금 컨트롤하겠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거예요. 따라서 현지에서 많은 학교들과 유학생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돈을 쓰고 하면 캐나다 경제에 더 이득이지, 니들이 왜 손해보냐 하면서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실 이민을 오게 되는 많은 분들이 돈 한 푼 없이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 들어오면 이득인데,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런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은 땡큐란 말이에요. 대환영인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일부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너무 많은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를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학생비자를 35% 제한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한국인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어떤 국가, 이 국가에서 돈 없이 오는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돈 없이 와서 캐나다에서 돈을 벌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막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 이 나라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입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35% 제한 자체도 사실은 이 나라에 딱 타겟팅이 되어 있어서요, 학교 담당자들도 어드미션을 완전 분리해서 합니다. 이 학교 어드미션은 조금 많이 빡세게 타이트하게 잡고요. 한국 학생은 지금 신청하면 땡큐예요. 올 9월 달에 지금 한국 학생들 없냐고 지금 막 장학금도 추가로 주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이민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첫 번째, 캐나다 연방 이민, 연방 점수제 이민,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입니다.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을 매우 높여 놨습니다. 이민을 조금 더 어렵게 해야지, 난이도가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을 조금 높여야지 해서 높아져 있어요. 과거에는 한 450점의 커트라인이 지금 한 540점, 거의 뭐 90점 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트라인이 매우 올라가 있는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요, 원래 익스프레스 엔트리 목적 자체가 영어 잘하고 젊고 학력 높고 캐나다에서 경력이 많을수록 이 후보자한테 점수를 추가적으로 많이 주고자 하는 게 이 점수제 이민 제도의 근간인데, 그죠? 그래서 후보자가 점수를 높게 받으면 그냥 영주권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내가 선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요, 캐나다 생각에 자기들이 원치 않은 후보자를 계속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은 후보자. 그래서 커트라인을 점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높여서 이제는 석박사급 혹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고급 인력만 선발을 하겠다라는 게 캐나다 연방 점수제 이민의 현재 핵심입니다. 더욱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도 지금 자기 나라들이 엉망인 거예요. 미국 사람 미국 싫어하고, 영국 사람 이민자들 때문에 영국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싫어하고, 호주도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 특히나 영어권 국가 중에 이민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야? 알아보니까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도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커트레인 점수가. 그래서 이민 점수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분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도전한다고 하면 지금 석박사 유학할 거 아니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이민 방법은 주정부 이민밖에 없죠. 다행인 건 연방에서 뽑는 인원수보다 주정부에서 뽑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PMP라고 부르면서 각 주정부의 이니셜을 더해가지고 매니토바주는 MPMP, 온타리오주는 OIMP, 뭐 BC주는 BCPMP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나중에 뭐 PMP 비스무리하게 끝나면 이거 전부 다 주정부 이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정부는요, 각 상황에 맞게끔 주정부 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 토론토나 밴쿠버, 토론토는 온타리오주, 밴쿠버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BC주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두 개 주는 점수제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주들은 조건제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나 BC주도요, 밴쿠버와 토론토의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토론토나 밴쿠버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취업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고 외곽 소도시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가산점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따라서 BC주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밴쿠버 말고 다른 데 가시면 선택의 폭이 넓고 이민도 쉽고 빠르고요. 토론토 마찬가지예요. 온타리오주 내에 토론토 말고 나머지 지역 소도시를 선택하시면 유학하시고 취업하시면 대체적으로 이민이 가능하게끔 주정부 이민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서울, 경기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이제 그만 오시고 경기도로 가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민을 쉽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주 알버타, 사스카추안, 매니토바, 그리고 동부 4개 주, 퀘벡을 좀 열애로 볼게요. 이런 주들은요, 지금 우리 주에 사람 없어서 난린데 우리 주 다른 주만큼 사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주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이민하실 수 있게 다 프로그램 만들어 놨어요. 제발 좀 많이 들어오세요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요, 해당 지역의 컬리지 2년제 이상 졸업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주정부 이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민이 쉽고 빠른 곳은 어딥니까? 온타리오주와 BC주만 무시하시면 다 쉽고 빠르다. 하물며 BC주도 밴쿠버 말고 나머지 지역은 쉽고 빠르다. 온타리오주도 토론토 외곽이면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취업도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에요. 반면 단점도 있죠. 지역별로 매우 추운 지역도 있고요. 너무 시골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 살죠. 사람이 적게 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민 제도를 쉽고 빠르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알버타의 에드먼턴, 캘거리 같은 지역은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서죠.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도시란 말이에요. 매니토바주의 위니펙도 인구 한 7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대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대도시급은 그래도 이민제도도 쉽고 빠르게 잘 되어 있고 지역별로 편차 혹은 불합리함도 없고
불리함도 없기 때문에 쉽고 빠르면서 환경도 매우 좋은 곳이고 자녀 유학으로도 훌륭한 지역이라고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외곽 중에는 조금 인기가 높은 거죠. 캐나다 이민을 방법론으로 구분을 하자면 유학을 통해서 취업하는 유학 후 이민과 바로 취업하는 취업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점수제 이민 제도를 갖고 있으면 유학을 하면 유학 점수가 추가가 되니까 또 영어 점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또 컬리지 이상의 유학을 마치면 자격증도 갖추고 학력도 갖추고 뭔가 배우잖아요. 지식을 갖추게 되니까 취업도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2년 이상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픈 워킹 퍼밋이라고 하는데 이 오픈 워킹 퍼밋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취업해서 이런 조건과 점수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게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은 어찌됐건 학비가 드는 거잖아요. 또 공부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뭐 취업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겠죠. 반면 취업 이민은 바로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조금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캐나다 이민국에서 바로 취업 가능한 직군인지 그리고 이 후보자가 거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심사를 해요. 이 심사하는 과정을 LMIA라고 하는 건데 이 LMIA는 회사가 신청해주면 이민국이 심사해서 발급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캐나다가 필요한 외국에 있는 뭔가 경력자다, 전문가다라고 하면 LMI를 발급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발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경력이 캐나다에서 원하는 그런 직종이라면 쉽게 LMI 받아서 취업 가능하고 이민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경력이 캐나다가 필요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민이 가능한 직군에 내 경력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군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서 하는 일보다는 뭔가 좀 낮은 레벨의 일을 해야 하거나 훨씬 시골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유학 후 이민과 취업 이민은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들한테도 다릅니다. 다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또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취업을 좀 제대로 구해서 이민을 하려고 혹은 이민 이후에도 좀 뭔가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이 맞고요. 당장 뭐 그건 다음 문제고 내가 당장 이민이 더 급하다 하신 분들은 취업 이민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는 6월 15일 2024년 6월 15일 토요일이죠. 코엑스에서 캐나다 전문 유학이민 박람회가 오픈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박람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사전参과 신청을 해주셔야 박람회 참가가 가능하고 오시면 캐나다 유학 전문가 그리고 캐나다 이민 전문가 그리고 캐나다 조기 유학 전문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민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상담부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박람회 놓치지 마시고 또 박람회 혜택도 있거든요. 오셔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캐나다 이민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